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면 이렇게 발목 같은 데나 무릎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고 뻑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손이 좀 많이 부어요. 손이 많이 붓고 이게 안 우물어진다 그러죠. 있죠.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안 돼서 주물러야 돼. 그러니까요. 서양원 씨는 혹시 어떤 상태신가요? 갈수록 그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예, 무릎하고요. 그다음에 그 손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가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마디마디가 구부러지면서 튀어나와요. 한번 좀 손가락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 마디마디가 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좀 굽어 있으시고 여기도요. 이 끝에 마디가 굽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관절이 부어 있으시죠. 딱딱하고 뻑뻑하고.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그렇죠. 저절로 구부러져 있고. 더 옮겨져요. 아이고 벌써 변형이 왔네요. 그래서 손가락에 관절염 온 상태예요. 나이 때문에도 이제 노화가 되면은 관절에 붙어 있는 이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심하게 온 경우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서양우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정밀 검진을 통해 무릎 관절 상태와 몸 안의 염증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 정도를 알 수 있는 워맥 지수도 알아봤는데요. 과연 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 모두 높은 통증 수치가 눈에 띕니다. 병원 검진 결과를 놓고 봤을 때요. 우리 송영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 2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서양우님 같은 경우에는 1기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네. 주위에 이렇게 이제 관절염 같은 걸로 좀 걱정, 이제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봤을 때, 관절염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때문에 이제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시면요.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실제로요. 관절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이 삶의 질이요. 암이나 기타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 연골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요. 관절이 그 운동 있죠. 뭐 걷는다든지 뭐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에 이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그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골절상이라든지 타박상과 같은 이 어떤 기타 다른 충격에 약하게 되거든요. 이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요. 표정이 안 좋아지죠.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관절염 통증.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관절염의 통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관절염 통증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은요, 연골이 마모되기 때문이에요. 연골이라는 것은 약 3mm의 그 얇은 두께로 된 기관인데요.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연골에는 혈관이나 어떤 신경이 존재하지를 않아서 거의 다 마모될 때까지 웬만한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모되고 나면 재생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얘기를 들으면 내가 통증이라는 게 왔다 그러면 이미 연골의 손상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진행된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마모됐다라고 보시면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예방하고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통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